안녕하세요. 요약집 가져오셨죠? 요약집 6페이지 표시죠. 요약집 6페이지 표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의 출제 내용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의 출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변동 원인,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원인과 그다음에 재산권이 갖고 있는 그 효력, 이걸 배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저걸 외워줘야 돼.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그런데 이제 그 재산권이 뭐냐면 여기 봐. 우리 민법의 편제를 한번 보시면 이쪽으로 쭉 오셔서 이 우리 민법의 구조는 1조에서 1118개조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총칙,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산법에는 제2편 물권, 채권 이 두 가지를 재산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셔. 자, 처음 오신 분들 재산권에는 몇 가지? 다시 한번 물권, 또 하나는 채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이렇게 사람과 그다음에 이렇게 물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다 같이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갈 때는 뭐 하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집에 갈 때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고. 그 다음에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 같이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물권에는 이렇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 아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셔. 점유권, 소유권 잘 안 보이지만 다시 한번 점유권, 소유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들어본 아무것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셔. 나는 도대체 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하다못해 전세권이라도 들어보셨죠? 이런 말. 근데 사실은 이 전세권 여러분들이 들었던 전세권은 채권편에서 나오는 임차권이야. 그게 이게.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좀 다르다 특성 아시면 되고 그 중에서 오늘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이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처음 오신 분들 다 같이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 중에 크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사람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금전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채권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다 같이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금전채권, 비금전채권이 있고 여기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사람에 대한 권리의 발생 원인이 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계약을 주로 배운다 하시면 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 같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래서 재산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우는데 재산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있다 생각하시고 소유권 그리고 그것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의 변동 원인을 배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장에서는 총칙 제1편 총칙에서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주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법률 행위만 배운다 하시면 돼.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뭐냐면 따라서 하고 말아버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한 번 더.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의사표시 들어가는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울 텐데 그 중에 재산권의 변동 원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하나 갑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자. 소유권. 그러면 이 소유권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전한다고 그래. 자식에게 넘어가는 방법은 하나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아셨나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의사표시 갑의 의도대로 권리 변동이 생겨. 의사표시를 했으면 의도대로. 근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같이 의도대로 하지 마시고 다시 의도대로. 법률의 규정대로. 두 가지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뭘 배우냐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 의도대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행위가 있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민법에는. 이해하셔? 그러면 오늘 프린트를 보셔. 보충교재 6페이지 보충교재 보시면 위에서 제1절 1번의 권리 변동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권리 변동 원인을 가로에 넣고 뭐라고 쓰여 있나요? 법률 요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 봐.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법전에서는 요건이다 이런 표현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시면 돼. 그럼 밑에 봐. 밑에 양가로 1번 봤더니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와의 구별 나오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거다. 권리 변동이. 근데 이 민법에는 권리 변동 원인을 크게 몇 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기타로 나눠진다는 거야. 기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혹한 바대로 권리 변동이 생겨. 여기는 오른쪽을 봐.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뭐대로 거기다 의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오. 의도. 행위자의 의도대로.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기타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대로 의도하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다. 우리 민법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의도대로,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의도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은 법률행위만 배운다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뭐? 법률행위. 그런데 법률행위와 구별해야 될 개념들이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어떤 그 개념을 구별해 줘야 돼. 그래서 밑에 봤더니 용태 나오나요? 용태가 뭐냐면 다 같이 용태. 그것이 사람의 정신작용이야. 정신작용. 사람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시한다. 이게 용태의 표시라고 그래. 이게 사람의 정신작용을 표시한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표시한다. 이게 용태의 표시에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표시하는 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현행위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의사표시. 표현행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용태에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못이 있고 다른 하나는 표현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사표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메모해버려.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 발생 이렇게 써요.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 발생. 자, 그럼 표현행위는 법률행위 아니라는 거거든. 표현행위는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니까 기타 행위는 의도대로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표현행위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써놓으면 돼. 표현행위는 의도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의도를 묻지 않아. 여기는 표의자 의도를 묻는다. 의도와는 관계없다.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 규정에 따라 효력 발생. 그럼 여기 한번 봐.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봐. 금전 채권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금전 채권이 있어. 첫째, 야, 돈 갚아. 구워준 적 언젠데, 마스크 살 돈도 없어, 이 자식아. 돈 갚아. 그 다음에, 동생. 저녀는 결혼한 지 10년인데, 동생이야, 여동생. 신랑이 뭔 짓 하는지 돈도 많이. 꾸물꾸물, 갚지 마. 갚지 마, 그래서. 돈 갚지 마, 요 말은 의도대로 갑의 권리가 소멸했지? 잘 봐. 돈 갚지 마, 그 말은 갑이 의도한 바대로 갑의 채권이 있었던 권리가 소멸했어, 안 했어요? 권리 변동이 생겼지, 여기는. 돈 갚아! 재수없이. 요 말 했더니 기존의 권리 변동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걸 이해하시면 돼. 자, 이번에는 다시 갑이 을에게 야,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 청약을 했어. 2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안 사, 이 자식아. 안 사. 사람의 정신장애를 표시했잖아. 그런 걸 안 산다고 했더니 권리 변동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런 걸 표현행위라고 그래. 이런 걸 뭐라고? 안 사, 요건 의사 표시다, 아니다? 아니고 이걸 표현행위라고 한다. 돈 갚어, 요 말을 뭐라고 그래? 표현행위. 말한 바대로 권리 변동이 안 일어나거든. 돈 갚지 마, 그 말은 의사 표시지. 그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의사 표시는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났음, 안 일어났음? 일어났어. 근데 표현행위는 안 일어나지. 다시 해. 우리 민법에는 행위자의 의도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와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 표현행위 다시 밑에 봐. 여러분들 표현행위에는 한번 읽어본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그럼 의사의 통지는 메모해버려. 거기다가 주관적인 생각을 알리는 것 이렇게 써버려. 주관적인 생각을 알리는 행위. 자, 표현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어.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관념의 이 의사의 통지에 주관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밑에 봤더니 다 같이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여기서 한번 봐. 야,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우리 안 사. 이게 거절이거든. 안 사. 그럼 안 산다, 거절은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걸 의사표시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아이고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의 통지 중에 거절이구나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이 거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지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 자, 여러분들 최고,
동가파라 이게 최고가 독촉이야, 독촉. 그래서 최고에다 몇 줄 것이고 독촉 이렇게 쓰시면 돼. 이제 거절은 여러분들 아시지? 거절하는 게 거절 아니야. 그럼 거절은 의사표시? 아니고 최고도 의사표시?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런 최고나 거절이나 청약의 유인이나 이런 행위가 있으면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이 생겨.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생겨.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의사표시는 의도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감남을녀가 이혼 혼인을 했다고. 혼인한다. 자, 혼인하자. 그건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 혼인하자는 건 가족관계를 형성하자는 말이니까. 그럼 갈라서자 그 말도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지 갈라서자고 하는 것도. 갈라서지는 않았지. 그런 마음은 드나? 그런 마음은 안 들어? 가끔 들지. 근데 왜 살아? 그놈의 자식 때문에? 참 많아.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 많다고. 근데 오늘날에 이혼에 혼인했으면 이혼인데 이혼의 주된 원인인 이혼의 오늘날의 백미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이야. 부정행위야. 그냥 막 인터넷 들고 막 휴대폰 지우고 막 별짓 다 하잖아 그거. 그냥 이 선수들은 집에 가면 휴대폰 안 만져 절대. 여자들이 검사할까 봐서. 선수들은 가만히 나 비밀번호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우리 남편은 돈은 못 벌어오는데 착하기는 해. 미친놈이지 그게. 착하기는 하다 하는 순간 그거 틀렸어 그 남자는 그거. 아니 지금 요즘 전쟁 같은 세상에서 돈 벌어와야 되는데 또 어디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이혼의 백미가 그래도 그분이 오늘 다행히 안 나오셨네. 부정행위거든. 그럼 부정행위가 있게 되면 이혼합시다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혼 청구권이 생겨.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권리? 권리가 생겼다고. 이렇게 권리가 가족법에서.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가 있게 되면 마음속으로 입이 막 불어트잖아. 이런데 고민하니까 코도 불어트고. 그러다가 에이씨 참 넘주기 또 아까울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럴 때가 있다. 니는 이해해. 세월이 지나면. 남주기 아까우면 당신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못된 짓 하면 아주 죽는 줄 알아. 이제 용서해 준 거야. 용서해 준다. 그 말은 의사표시 아니야. 감정의 표시가 의사표시일 수는 없거든. 그럼 이런 감정 용서해 줘 버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의도한 바와는 다른 권리 변동 생겨 안 생겨? 아니 감정 표시했잖아 시방. 저렇게 못 알아듣네. 그럼 의도대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혼 청구권이 없어져 버려 이렇게. 이혼 청구권이 어찌 돼?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생겼던 기존의 이혼 청구권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그러면 용서해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용서해준 사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혼 청구권이 존재해. 소멸해. 그러니까 용서해줄 일이요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해주지 않으면 어떡할래? 꿍꿍 참고 살든가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나 봐. 마음 편한 사람들은 안 가 교회도. 그냥 직구석 깝깝한 사람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귀찮은데 또 가서 천국에서 또 만나자고 그거? 나 그 사람들 참 하여튼 지금 이해하셨나? 그래서 용서해 줄 일이야 해서 안 돼. 용서해 주면 또 용서받고 또 지랄하고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 그러면 냉장고처럼 놔두고 가버려야 돼. 그래서 주로 자연인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주로 성공해서 자연인 되는 사람도 있지만 99%가 이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래서 저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연인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보려도 갈려도 돈 뭐 편이 없잖아 이거 호주머니에.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땅 사고 무슨 가건물 짓고 하고 해야 될 텐데 젠장.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연인이다 가는 사람 보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이다 그럼 나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거기에 문제 봐. 민대 확인학습 문제. 확인학습 문제 봤더니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의사표시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했어. 사람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도 있고 또 뭐도 있고 표현행위. 표현행위에는 다 같이 의사의 통지. 감정의 표시는 안 물어봐 이렇게 금방 아니까. 그러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이것은 꼭 의사표시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했다? 표현행위라고 했다 하시면 돼. 거기에는 다시 의사의 통지. 또 뭐가 있어? 관념의 통지. 또 하나는 감정의 표시. 표현행위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표현행위는 법률행위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현행위가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다 같이 준법률행위. 일단 준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 위로 1번을 봐봐. 1번. 맨 위에 위로 올라갔더니 우리 시험에서는 다 같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와의 구별. 그럼 밑에 법률행위는 의도대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니므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는 의도대로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행위는 의도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설득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 그래서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이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한 개만 있어도 의도한 바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 한 개만으로도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한 개, 단독행위라고 하고 한 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률행위는 밑에 한번 봐. 밑에 용태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고 그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 바로 밑에 뭐도 있고 그 왼쪽에 봐야지. 다시 한번 계약. 또 뭐? 단독행위. 다시 한번 한 개. 두 개의 합치. 한 개만 있어도 권리변동이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행위를 단독행위. 한 개 단독행위.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약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독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18페이지로 가본다. 보충교재 18페이지 봤더니 제9절에 다 같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1번에 제목을 봤더니 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순서대로 써놓은 것이야 이게. 그래서 갑이 여기 봐. 갑이 요 토지를 갑의 토지를 을에게 2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청약서를 책상에다가 청약서를 작성을 해. 부산에 있는 을에게 내 주택을 2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청약서 문서를 작성을 해.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해서 외부로 꺼내놓는 모든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표백이라고 한다. 이게 외부로 꺼내놓는 모든 행동을. 1번 봐. 1번 뭐라고? 표백이 물감 색칠하는 거 아니야? 외부로 꺼내놓는다. 이게 표백이라고 그래. 그러면 외부로 꺼내놨을 때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이라고 그래. 상대방 있는 없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발신을 해서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인식을 요지라고 하는데 여기 봐. 의사표시를 꺼냈을 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있는이라고 하고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이라고 그래. 이해하셨나? 다시 한번 도달해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럼 여기서 갑이 자기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을에게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이 토지를 우리 큰아들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을 작성을 해. 그러면 유언장을 작성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그래? 표백. 그러면 이 유언의 효력은 아버지가 여기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가 여기서 사망하게 되면 효력이 생길까요? 유언장이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길까요? 이런 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고 그래. 다 같이 도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있는,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설득이 되나?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봤더니 표백주의란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자 밑줄을 그으셔봐. 의사표시가 동그라미 쳐놓고 도달하지 않아도 이게 포인트야. 그럼 도달해야 도달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고 하고, 의사표시 한 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다 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중에 1번 봤더니 1번 동그라미 1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해야 도달하지 않아도. 그리고 한번 읽어본다. 유언, 유증. 유증이 뭐냐면 유언에 따른 증여를 유증이라고 그래. 유언에 따른 증여.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는 나중에 공부했던 분들은 나중에 의사표시를 배우게 되거든. 그래서 거짓말은 이걸 비준위 표시라고 그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꼭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만 거짓말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비진위 표시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이게. 그래서 결론은 기존에 한 3년 하셨던 분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꼭 상대방 있는 말만 존재할 수 있다고,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유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말아. 거짓말도 유언이 존재할 수 있다. 거기 써보셔. 오른쪽에 별 펴놓고 유언 밑에다가 이렇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이렇게 써버려요. 자,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있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성립한다 이렇게 써.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누군가에게 도달해야 도달하지 않아도, 그 중에 하나가 유언이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 이쪽으로 와보셔. 공인중개사 시험은 계약만 배워. 계약만. 법률행위 중에서 뭐만 배워? 그리고 계약 중에서도 이 책 여기서 나오는 매매만 배운다 아시면 돼. 그러니까는 우리는 매매와 상관없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99%가 앞으로 둘째 시간부터는 매매만 갖고 공부를 해. 그러므로 법률행위 중에 매매만 배우는 것이고, 뭐 유언이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거 외우는데 초점 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법률행위의 종류를 가르쳐 주는 것이야. 자,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다 같이 한 개만 있어도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근데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상대방 있는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다 같이 도달하여야, 도달 없이도. 그러니까 유언은 도달해야 도달 없이도. 그래서 유언은 사망하게 되면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이건 상대방 없는. 그 중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중에서
한 개만으로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이름 붙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돼요. 근데 도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발신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밑에 본다. 양가로 2번 다 같이 발신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 도달 없이도 생겨.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그것이 다 같습니다. 격지자 사이에 승낙. 그래서 격지자 사이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거기에 애호발의 격승발. 이렇게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발송했을 때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배우니까 그냥 다음에 걱정 말어. 그렇게 하나만 써본다. 격승발. 자, 그러면 최고 나오네. 최고 아까 최고가 독촉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최고에 따른 형성권, 동그라미 쳐. 형성권이란 동그라미 쳤나? 거기다 형성권이 뭐냐면 형성권 이런 것이야. 다 같이 법률 관계를 형성시킨다.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형성권은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도 이렇게 돼. 그래서 써버리면 돼.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도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의사표시 두 개, 한 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는 권리.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너하고 법률 관계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권이란 너하고 법률 관계 형성시키니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생각해봐. 하늘나 내고 야 너고 나고 혼인하자. 그게 안 되잖아. 형성권이란 따라서다 법률 관계를 다시 너와의 다시 한번 누군가와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하는 권리. 그럼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냐 없어야 되겠냐? 그럼 의사표시가 누군가에게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 형성권은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돼. 아셨어? 그래서 최고에 따른 형성권자의 확답의 효력 발생 시기는 형성권은 너와의 법률 관계의 형성케 허물로 너에게 전달되어야 돼. 전달 없어도 돼. 전달되어야 돼. 그래서 1번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하고 다음에 또 배울 테니까 걱정 말어. 무권대리 계약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은 동그라미 붙여봐. 무 1번에다가 무 그리고 최고 최 그리고 발.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여러분들 최고는 아까 최고는 법률행위였어, 준법률행위였어. 최고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의도대로 의도하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변동 생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 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상대방이 최고했더니 아무런 답이 없어. 그럼 법률의 규정에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따라서 최고에 따른 확답은 어쨌든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지금 배우는 것은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이게 포인트니까 이거 봐요. 무채발. 그리고 형성권은 전부 도달주의야. 이제 2번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해제권자의 확답 나오지? 도달주의. 그 다음에 예약자의 최고에 대한 예약 완결권자의 확답도 무슨 주의?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르는 사람들에게 따른 확답은 도달주의다. 확답은 다 도달주의야. 확답. 근데 발신주의 취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무채발. 다시 한번 무채발은 거기다 답이 나왔잖아.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 물어볼 때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발신주의, 도달주의는 다음 해도 되니까. 그러면 따라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무슨 주의?
도달주의. 양가로 3번을 봐. 양가로 3번. 자, 상대방 없느니요, 있느니요?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해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표백만으로도, 이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돼. 표백만 있어도 상대방 없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있는, 이제 이렇게 구별만 하시면 돼. 이 시간에는 표백이 뭐라고 그랬어? 외부로 알린다. 이게 다시 한번 외부로 알린다. 도달해야 도달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충계로 6페이지로 다시 와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고 계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민법은 그냥 책에 글 읽으면 답이 나와. 다시 한번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2개 걷냐 1개 걷냐? 그래, 1개만 있어도. 근데 그것이 도달해야 도달 없어도. 그래서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상대방 없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다 같이 유언. 하나만 기억해, 유언. 밑에 보셨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중요해. 그냥 그것만 외워줘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거기 몇 개 있어? 다 같이 동의. 동의는 얼른 써, 가볍게. 동의는 자격 부여, 이것을 동의라고 그래. 동의를 뭐라고? 완전한 자격을 주는 의사표시를 동의라고 그래. 자격 부여. 철회는, 여러분들 철회는 없었던 것을 하자, 이게 철회야. 이게 내가 한 계약 없었던 것을 하자, 철회. 상계는 주고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오른쪽에다 써놓으면 돼. 퉁치자, 이렇게 써버려. 퉁치자. 상계는 뭐라고? 공제하자, 이것이 상계. 그러면 여러분들 상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기존에 한 3년 하셨던 분들 듣고 말아버려. 동생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 상계할 수. 따라나 자동 있어 없어? 또 잊어버렸지? 다시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동생항변권이 탁 떠오르는 순간 4가지가 없다는 걸 자동적으로 외워버려야 돼. 다시 한번 자동 없다. 무시해버려. 그냥 상계는 공제하자, 이런 뜻이야. 이게 다시 한번 공제하자.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오니까 걱정 마셔. 그 다음에 추이는 유효로 한다, 그런 뜻이야. 하자 있는 법률행위 효력을 유효로 한다, 추이는. 그 다음에 취소는 무효로 한다, 그런 뜻이야. 취소는 유효로 해, 무효로 해? 그러니까 취소는 여기 봐. 취소는 무효로 한다는 얘기를 유효인 행위를 무효로 해, 무효인 행위를 무효로 해? 그러겠지. 유효인 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게 취소야. 이게 다음에 배울 테니까 걱정 마셔. 그 다음에 해제는 유효인 계약을 처음부터 없앴던 것으로 하겠다, 이거야. 유효인 계약을 소멸시킨다, 이런 뜻이야. 유효인 계약을 뭐? 소멸케 한다. 걱정 마셔. 다 배우니까. 그 다음에 해지는 임대차라는 거 있어. 임대차, 고용계약, 계속적 계약을 지금부터 끝내겠다. 해지는 지자 봤지? 따른다. 지금부터 무효로 한다. 이걸 해지라고 그래. 그래서 다음에 또 배울 테니까 걱정 마셔. 오늘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종류를 외워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외워본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 동의의 동, 동그라미 쳐. 동의의 동, 철회의 철, 상계의 상, 추인의 추, 취소의 취, 해지, 해제, 해. 자, 외워본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건 상대방 없느니요, 있느니요? 있는. 그래서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의 효력을 좌우해. 계약의 효력을. 그래서 과거에 계약이 성립이 되면 형제간이 몇 형제가 있냐면, 계약에는 4형제가 있어. 다시 계약에는 형제간이 4형제가 있다. 이따가 배울 거라고. 바로 그것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공부해 줘야 돼,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이 동의를 자세하게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처 뒤에 또 나오니까 걱정 마셔. 나중에 임차권의 무단양도 전대시에서 동의를 또 배워 이렇게. 그러니까 배울 때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동의를 할 때는 완전한 자격을 주는 짓이야. 자격.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의사표시 하도록 자격을 주는 것을 다 같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멍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강사들은 멍하고 있으면 신경도 안 써. 강사들은. 근데 나는 멍하고 있으면 환불 사태가 벌어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딱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한 달은 버티면 되거든. 근데 한 달을 못 버텨. 자 다시 한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럼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이렇게 써.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써놓고 상대방 있는 단독 기능이 그거야.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시험을 물어보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봐. 걱정 마시고 이건 계약과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 그래서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짓을 해? 좌우한다. 뭐 유동적 무효 막 있었지?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유효를 좌우하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을 봐.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보자. 지문, 그 설명. 양가로 2번 법률행위는 의도대로 동그라미 쳐봐. 의도대로. 법률행위는 의도대로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양가로 3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양가로 4번 민법 이제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그냥 듣고 말아.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력은 당사자의 동그라미 쳐봐. 의사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것을 의사를 또 의도라고도 그래. 의도. 그럼 해제했더니 해제권자에게 상대방이 최고했더니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의 근거에 의사와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동그라미 쳐봐. 최고를 봐야 돼. 최고. 4번에 뭘 봐야 돼? 최고. 그럼 거기서 지문에서 최고를 봤더니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요 최고를 위로 쭉 올려봐. 이렇게 하늘 높이 해서 의사의 통지 밑에를 봐. 의사의 통지에 최고 보여 안 보여? 위에. 거기다 이렇게 연결시켜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여기서 보여야 되거든. 그럼 최고는 의사표시요 표현행위요? 그렇지. 표현행위는 의도대로 의도하는 관계없이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건 아시면 돼. 의사표시는 의도대로 표현행위는 의도하는 관계없이. 그래서 그 정도 해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는 그렇게 단독행위와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봤더니 오른쪽 7페이지 봤더니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7페이지 맨 밑에다가 메모를 오셔. 7페이지 맨 밑에 빈칸에다가 메모. 자, 빈칸에다가 메모 오시고 이쁘게 메모 오셔. 제3편 채권. 여기 봐. 제3편 채권. 다시 한번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 3편 채권. 우리 민법에 3편에 채권편이 있다고. 그래서 자 1장 메모 오셔. 1장 채권 총칙. 2장 계약. 3장 사무관리. 4장 부당이득. 5장 불법행위가 있어. 근데 검단에 오신 수험생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뭐 물어보냐면 다 같이 법률행위만 물어봐. 민법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약법을 보면
계약법을 보면 자 계약법에 다시 제1절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절 계약의 종류가 등장하는데 증여가 있고 3절에 매매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만 배운다 하시면 돼. 시험은 뭐만 배워? 매매 이렇게 매매만 배워. 그럼 여기서 이 법의 틀의 체계에서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자,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그것만 기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라고 법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셨어? 다시 해.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시로 갈 텐데 오전에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종류만 외워. 다시 한번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건 상대방 없는 이요 있는 이요.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첫 시간에는. 쉬었다 합시다.